딱 3일 만에 검버섯, 기미 다 지워드립니다. 이것을 바르세요.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B예요. 요즘 날씨가 따스해지면서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피부 색소 고민이 많아지죠. 기미와 검버섯 같은 피부 고민이 대표적이에요.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 제거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기미는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특히 얼굴에 생기기 쉬워서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과다하게 침착되어 생기거든요. 기미는 보통 양쪽 얼굴의 대칭으로 나타나고 광대뼈나 이마, 뺨, 코 위에 생겨요. 많은 분이 태양을 많이 쬐거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때문에 기미가 생긴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 만큼 예방도 주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어요. 검버섯은 또 다른 종류의 잡티이예요.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솟아오른 까맣고 작은 혹 같은 모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흑자라고도 부르죠. 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 노화의 증상 중 하나랍니다. 얼굴은 물론 목, 팔, 어깨 등에 생기기도 해요. 기미처럼 색소 문제지만 보통은 크기가 작고 툭 튀어나온 형태라 눈에 확 띄어요. 기미와 검버섯은 원인과 형태가 달라요.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이 과다해서 생기고 검버섯은 각질 케라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나타나요. 둘 다 색이 검은 잡티이지만 기미는 피부 표면에 얼룩덜룩하게 퍼지고 검버섯은 피부 위에 얹혀있는 돌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미는 턱이나 이마 전체에 넓은 얼룩이 되는 반면 검버섯은 손톱만한 크기로 툭툭 돋아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해 원인부터 예방, 그리고 제거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병원 시술까지 모두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해보세요. 먼저 자외선 차단부터 얘기할게요. 햇빛 노출은 기미와 검버섯 모두에 치명적이에요.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기미를 짙게 하고 케라틴 세포도 자극해서 검버섯이 더 생기게 합니다.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손등만한 분량을 얼굴 전체와 목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꼭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사용하세요.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티탄 코팅된 제품이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자외선은 들어오니 운전하실 때는 가능한 한 전면 유리창에 선팅이나 필름을 부착하세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거나 그늘을 찾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시간에 잦은 야외 활동은 기미를 더 악화시킵니다. 간단히라도 모임이나 산책을 오후 3시 이후로 잡는 것이 피부에는 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바로 태양만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건물 사이로 반사되어서도 들어와요. 빌딩 바깥보다 안쪽에서 햇빛이 나와 보여도 주의하세요. 피부 보습도 필수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기미가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세안 후에는 꼭 보습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밤에 자기 전이나 아침 세안 후에도 수분 크림이나 유막 형성 크림을 바르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건조한 계절에는 각질 제거를 과하게 하지 말고 피부가 촉촉할 때 미백 제품을 바르는 것이 안전해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색소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비타민과 영양 섭취도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레몬, 딸기, 파프리카, 키위 같은 식품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E가 많은 견과류나 어유, 달걀 노른자도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짠 음식, 매운 음식, 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몸이 붓거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에도 여드름이나 착색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1.5리터 정도 수분을 유지하면 피부 보습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숙면이 중요해요.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잠이 부족하면 피부색이 칙칙해질 수 있어요.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피부 컨디션이 더 좋아진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톤이 환해져요. 특히 산책할 때는 자외선에 노출되니 미리 챙크림 바르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로는 천연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이팩은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에 좋습니다. 오이 2조각을 갈아 얼굴에 얹어두면 피부가 금세 촉촉해져요. 꿀팩도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과일팩은 약한 AHA과일산 효과가 있어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런 팩은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팩을 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레몬이나 양파처럼 강한 재료는 조심하세요. 레몬즙은 피부를 살짝 밝게 해주는 비타민C가 있지만 산도가 강해서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팩을 한 뒤에 햇빛에 나가면 오히려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양파즙이나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있다지만 피부에 오래 바르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민간요법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장품은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믿을 만한 제품을 골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미용 화장품은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순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위주로 관리하세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포함된 베이스를 사용하면 덧바르는 차단제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꼭 메이크업을 깨끗이 지우세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모공을 막으면 피부가 답답해져 오히려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모자와 양산으로도 어느 정도 자외선을 막을 수 있으니 여름 산책 시에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드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햇빛이 강한 한낮에는 긴 팔옷을 입고 창문이 큰 자동차를 탈 때는 썬팅 필름을 이용하세요. 피부 관리에 크림이나 기초 제품을 바르는 순서도 지키세요. 세안 후 토너, 에센스, 수분 크림 순서로 바르고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안 후 충분히 피부에 수분을 준 다음 영양크림을 바른 후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다음날 피부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뒤 성분이 변질되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베개를 너무 높게 하면 얼굴에 눌린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베개는 약간 낮추고 바로 눕는 자세가 얼굴 부종을 줄여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도 틈틈이 자기 얼굴을 의식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간단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서 올려주거나 목 쪽에서 위로 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주듯 부드럽게 해주면 돼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다면 입으로 가볍게 동그랗게 숨을 내뱉어 보세요. 얼굴 근육이 조금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그리고 크게 웃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웃을 때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늘어나면서 피부 속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답니다. 한 가지,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나 냉동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은 효과적이지만 시술 후 34일 정도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고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해요. 한 환자분은 손등의 검버섯 제거를 위해 한 번 레이저를 받았는데 시술 후 붉은 자국이 생겨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제가 모니터하고 연고를 잘 발라드리니 2주 만에 깨끗해지셨죠. 반대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기미 시술 후 며칠 동안 피부가 빨개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느 날 다시 배웠을 때는 피부톤이 한결 밝아져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모든 시술은 비용과 회복 기간을 고려해야 하지만 전문의와 함께 한다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홈케어 기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주파, LED 마스크 같은 기기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은 적당히 사용하면 피부를 살짝 자극해서 재생을 돕기도 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인지 꼭 확인하세요. 유명 브랜드라도 제품에 따라 강도가 너무 높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주 12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혹시 주변 지인분이나 가족 중에 검버섯이나 기미로 고민하는 분이 있나요? 저도 환자분들을 보며 자주 말씀드리는 건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기미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 보습, 영양 섭취 같은 기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합니다. 검버섯이 너무 많아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께서는 내 손등에 점들이 많아 속상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손등에도 점이 있지만 건강에는 문제 없어요. 마음이 편하면 피부도 더 좋아진답니다라고 다독여드려요. 물론 겉으로는 신경 쓰여도 검버섯 자체는 암이 아니거든요. 절대 강제로 뜯거나 심하게 긁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이 가면 상처가 남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기미에 관해 오해가 많습니다. 기미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분도 계세요. 물론 유전적 소인이 있긴 하지만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햇볕을 얼마나 쬐었고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했고 스트레스는 어땠는지 같은 후천적 요인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분명 차도가 생길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광고도 조심하세요. 3일 만에 사라지는 기미 크림 같은 과장은 믿지 마세요.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듣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환절기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 후 꼭 세안해주세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오염물질이 피부에 쌓이면 기미와 잡티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어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오래 썼다면 마스크 안쪽 피부도 살짝 닦아주시고요. 자외선 말고도 이러한 환경 요인들이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약해볼게요. 첫째,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피부를 촉촉히 관리하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몸 안팎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이미 생겼다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미백 제품을 사용하거나 피부과 상담을 받으세요. 넷째, 손수 뜯거나 자극적인 방법은 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 피부는 살아온 흔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작은 잡티는 아빠 어깨에 난 점처럼 보고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미와 검버섯으로 고민하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웃음이 많아지면 피부도 밝아진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피부과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상 낭만 닥터 비였어요. 감사합니다.